예, 안녕하세요. K디지털의 이기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을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개강식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 트레이닝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 모시고 사업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실제 운영 사항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안내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면접 때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또 리뷰 차원에서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개강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고혁진 원장님께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라든가 트레이닝 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계신 김희진 교수님께서 훈련 일정, 그리고 출결, 그리고 참여 방법, 그리고 평가 상당히 이제 실제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고세희 선생님께서 실제 프로젝트, 나중에 프로젝트가 저희가 특성이 되는데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라든가 과정별 주제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만약에 질문을 못했지만 다음에 또 있으시면은 그때는 저희 훈련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바로 지금 고혁진 원장님 오셨는데요. 고혁진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혁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는 그 여기 K 디지털 훈련원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사실 경영학에 저는 이제 재무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쪽 이렇게 이제 관련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단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이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봤어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마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거라든가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고 요즘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전환 바뀌고 있는데 한번 요 개념은 되게 그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다 디지털 전환이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IoT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제품이 이제 바뀌는 이런 이제 혁신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사모펀드죠. 이제 블랙스톤의 슈 웨츠먼 회장이 어쨌든 디지털 전환을 대비해야지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기업들만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그거를 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제 성공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육 과정이 이 개념을 갖고 설계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이제 10대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10대 주력 산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자체만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핵심 요소 기술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조선, 기계 등등등 이 산업들이 빅데이터, AI, AR, VR, 클라우드, 5G, IoT, 블록체인.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대 핵심 요소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 그렇죠? 반도체는 차세대 반도체, 로봇은 기계나 이런 것들은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IoT 가전. 이런 형태로 해갖고 지금 이 변화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뭐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신소재 등등등 IoT 가전 등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산업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쪽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필요 인력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미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좀 시사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이제 이런 우리 말한 아까 이제 7대 요소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들은 자동화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내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그 각각 처음 디지털 전환 신산업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이제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 사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제 정말 좋은 일자리들은 이제 다 이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신문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벤처 스타트업 신규 고용 인원이 6만 7천 명. 그래서 이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대기업에 있던 친구들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기업들도 스타트업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지금 그 제일 인기 있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당근, 당근 마켓입니다. 거기가 이제 좀 이제 IPO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제 IPO 상장을 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요인들이 그 회사의 인력의 우수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근마켓 같은 데서 지금 우수한 인력들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뭐 6천이 넘고, 제 지도 학생의 형이 3년차 경력을 갖고 있는데 당근마켓에 1억을 받고 스카우트 됐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 대신 그러려면은 이제 좀 코딩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지금 여기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10억 이상 투자받은 기업 수가 2015년에는 76개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제 1,002개 정도로 작년에 이렇게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다라는 건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창업 기업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0억 이상 투자받은 기업들도 20년에 200개에서 21년에 300개.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다 만들어지고 있고,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한 19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기업에 갈 수 있냐면 이런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핵심 요소 기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산업에 대한 이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런 데 취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갖고 저희가 그거를 사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현재 인력이 있는데 얼마만큼 부족 인원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냐. 근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 추정한 거고, 이 산업이 더 성장하게 되면은 훨씬 더 2년 뒤, 3년 뒤에는 훨씬 요구하는 인력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도 그렇고 이제 일반 대학들의 한계가 뭐냐면, 현재 학과 구성이 전통 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도 보면 뭐죠? 기계공학과, 반도체 또 있나? 반도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학과. 그렇죠. 이제 전통 산업 중심인 거죠.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혹은 뭐 다른 학교의 학생들, 외부인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의 신산업 분야에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려면 이런 역량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 커리큘럼 갖고는 이거를 못 넣어요. 왜냐하면 기존 학과에는 교수님들이 딱 있거든요.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또 추가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 과목이 뺏기게 되는 구조라, 이게 학과 정규 교과 내에서는 이런 현대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주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역량들을 키워주고자 저희가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그 기사가 났네요. 이제 삼성보다 스타트업 MZ 세대들, 여러분들 MZ 세대인가요? 예, 저도 MZ 세대 맞죠? 예, 하여튼 또 탑에 보면 이제 당근마켓, 예, 그 다음에 이제 두나무, 예, 카카오 스타일, 뭐 여기가 좀 그렇다고 쳐도 뭐 아이디어스, 그 다음에 에이블리 잘 못 들어보신 데죠? 이런 기업들이 삼성보다 더 선호하는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학생들 가리키고 그 친구들이 좀 좋은데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의지를 갖고 이제 창업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꿈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도 학생들도 보면은 저희 학생들도 뭐 할래 그러면은 공공기관 가고 싶어요. 뭐 공무원 준비할래요. 뭐 대기업, 중견기업인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고 어차피 이제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 기업들, 벤처 기업들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창업 기업 가보시면은 맨 처음에 가면은요 한 5명도 없을 거예요. 뭐 급여도 되게 작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맨날 야근하고 아마 밤샐 거예요. 어쨌든 일은 많이 배우겠죠. 근데 대부분 또 망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지능형 로봇 엄청나게 지금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초반에 망하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분야에 또 엄청난 또 창업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2년 정도 열심히 일했는데 망했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기업에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시리즈 A 아까 본 것처럼 시리즈 B 받으면은 이제 100억, 200억, 300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가게 되면은 여기 뭐 뉴스에 조금 일부 잘렸는데 3년 차 만에 팀장이 되고 자기 밑에 20명. 여러분들 만약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가면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마 커피 타고 뭐 복사하고 이런 일밖에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디지털 전환은 신산업 분야에 사실 얘기가 조금 따로 생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꼭 해주고 싶거든요. 이제 어디에 취업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기업 이런 패러다임보다는 이제 스타트업.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장을 봐야 돼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다른 거 안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장이 정말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냐. 그다음에 거기 이제 팀원들이 얼마만큼 좋냐. 이것만 확인이 되면 지금 돈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상장되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제 스탁 옵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1억, 뭐 10억 뭐 직원들이 이렇게 받는 자, 그런 꿈을 꾸시라는 거죠. 이제 대기업 가서 뭐 꼴랑 뭐 4천, 5천 받고 그냥 그렇게 일하면서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보다는 젊으니까 좀 이런 꿈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벤처 기업들이 연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잘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얘기가 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저희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직업 기초 능력 과정입니다. 기초 능력.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핵심 요소 기술은 요건데 이거를 또 바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핵심 요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 디지털 직업 기초 능력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죠. 온라인으로 기초 과정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가끔 이제 학생들 하다 보면 저거 다 아는데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배운 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쪽 각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산업체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강사로.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계세요. 다른 대학 교수님들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무나 한 건 아니고 젊은 교수님, 강의평가 좋은 교수님 들만 저희가 모셨고 뭐 여기 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도 있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산업체 좀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비싼 돈 주고 사실 강의를 해서 만든 거라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한번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학습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핵심 요소 기술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자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이 뭐죠? 이런 전통 산업들이 요거를 배워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 분야는 여러 분야가 많았는데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래도 이제 향후 시장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인력 수요, 그다음에 이제 시급성 중요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초반에는 이제 5개 과정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약간 조금 의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가 아니었을까. 저희가 3기인데 지금 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가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제 게다가 제일 인기 없었던 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게 좀 저희가 인기가 없어서 요거는 1기만 운영하고 2기 때 이제 접었고요. 그다음에 2기부터 해서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IoT 과정, 지능형 반도체, AI 제조 이렇게 4개 과정을 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질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한 클래스당 원래는 한 20명으로 딱 마감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20명으로 딱 마감을 시키고 정말 소수의 정예 인원을 갖고 제대로 한번 저희가 좀 키워보자라는 개념이었는데 IoT 과정, 지능형 우리가 AI 제조가 제일 많았나요? 네, AI 제조가 한 고객가 한 30명 가까이 되고 IoT 과정도 거의 이제 20몇 명 되는데 왜 스마트 모빌리티가 적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쨌든 이제 3개 과정은 이제 20명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마감을 미리 못하는 바람에 뒤늦게 신청한 친구들도 다 받아갖고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10명? 10명이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현재는 상황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카카오페이 이런 분들, 뭐 데이텀,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데서 이제 직접 현업에서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그 이제 교육에서 이제 지식의 전달은 사실 이제 컨텐츠를 갖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 갖고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은 이제 자기 주도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는 교육 방식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문제를 듣고 하는 거지만 아마 나중에 우리 이제 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프로젝트 교과입니다. 800시간 중에 총 300시간이 프로젝트 교과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체 계신 분들이 직접 그 회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그 문제를 선정을 해갖고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희가 2기 과정 끝나고 학생들하고 조금 간담회를 했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 뭐가 제일 나빴냐 했더니까 뭐 너무 길다, 힘들다, 뭐 말은 많았는데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어쨌든 프로젝트 교과를 하면서 이제 산업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그거를 해결했던 점이 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그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약간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 강의실에 가서 앉아서 수업 듣고 문제 풀고 뭐 과제 제출하고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팀 단위로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은 자기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따라오시게 되면은 그런 역량도 또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협동심,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성실한 사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학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되니까 학점이 좋다라는 거는 뭐 똑똑하기보다는 이 친구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야 되는 것들이죠. 좋은데 취업하기 위해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되게 성실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조금 이쪽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격증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저희 과정에서 수료하게 되면 자격증이 2개가 나갑니다. 그거 공식적으로 어디 직능원에서 인가받은 민간 자격증이에요. 이름도 좀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내가 이쪽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는 어떤 능력을 원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창의력, 기왕이면은 좀 도전적이고 이런 것들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공모전 같은 것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거 하다가 조금 의지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에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에도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력서 낼 때 뭐 특허 출원만 해도 등록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 그런 이력서에 이런 정보들이 다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또 게다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거고, 가능하면 또 기업에서는 얘를 바로 좀 썼으면 좋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끝내고 가능하면 이상적인 거는 프로젝트 효과를 하시면서 산업체 교수님들하고 잘 해갖고 그 회사 인턴 같은 거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얘는 바로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춰 나가시게 된다면 이제 좋은데 취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학습 방법론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말이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 자 이렇게 기초과정, 기반기술과정, 응용과정 상당히 길고 힘든 과정일 거예요. 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과정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교과목은 조금 교수님들이 조금 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곧 바꿀 겁니다. 바꾸지만 어쨌든 나름 저희가 이제 최선의 선택과 이제 최고의 고민을 통해서 만든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수료하실 때쯤이면은 아마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데 취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당근마켓 아까 말했던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디지털 훈련원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참여 혜택은 총 7가지인데요. 자격증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수료증과 자격증이 나가고요. 학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 저희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최대 15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훈련 지원비를 고용노동부에서 매달 30만 원씩 이상 지급합니다. 그리고 포상으로 또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때는 또 포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제공 있고 취업 연계까지 총 7가지의 참여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샘플 보셨죠? 2개 받을 수 있고, 자격증 정식적으로 설티 받은 거죠. 설티 2개 나오고 수료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산학협력 기반 특성화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현장 연구 교과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현장 실습. 근데 이제 바뀌었죠. 그거 대체가 돼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레이닝 교과라고 해서 이제 사학점이 인정이 되고 현장 연구 교과가 대체가 됩니다. 그것도 사실 큰 혜택이죠.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다음에 장학금이 이제 요거는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수료의 기준이 출석 80%가 이제 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정이 종료되고 나서 저희가 15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불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 훈련 지원비는 이제 고용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 단위로 출석이 80%, 이거는 월 단위. 저희 요 장학금은 전체 수료증을 받는 기준 했을 때
예, 월 30만 원씩 이렇게 좀 지급이 되고요. 그럼 얼마죠? 저희가 5개월인가요? 과정이? 5개월이니까 여러분 단위 기간에서 150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훈련비 150만 원, 그다음에 장학금 150만 원이면 얼마죠? 300만 원이죠.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 60만 원. 예.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이거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한 60만 원 받으면은 아껴 쓰면은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기숙사도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하려면 이제 팀 단위로 모여서 같이 이제 밤도 새고 할 텐데, 기숙사도 이때 프로젝트 할 때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 좀 채용 연계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고세희 선생님이 이제 취업 전문 쪽에 이제 커리어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취업 연계도 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께서 저희 K디지털 트레이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그 장학금과 훈련 장려금에 관련된 출결과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먼저 훈련 일정인데요. 훈련 일정은 2022년 3월 30일 내일부터 8월 26일 총 820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보시면 기초, 기반, 응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디지털 직업 기초 능력은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입니다. 기반과 응용 기술은 이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론 수업은 4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네,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공강인데요. 지금 여러분 그 트레이닝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만큼은 기말고사에 집중하시라고 공강으로 해드렸습니다. 네, 프로젝트 수업은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고요. 네, 응용도 이론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나눠지는데요.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고요. 프로젝트 수업은 8월 2일부터 8월 26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과정이 총 진행이 되는데 시간표가 과정마다 다릅니다. 네, 시간표는 훈련원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훈련원 홈페이지 또는 저희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위기간 출결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위기간은 훈련 장려금과 관련되어집니다. 훈련 장려금 앞서서 이제 30만 원씩 지급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는 총 5개의 단위 기간으로 여러분은 총 5번의 훈련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1단위 기간을 보시면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그 단위 기간 일수 수업 일수의 80% 이상 출석을 하셔야 훈련 지원금을 3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석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온라인 수업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시간표를 보시면 6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매일 본인 인증을 한 다음에 시간표대로 수강하시면 되십니다. 메일 인증과 본인 인증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시간표를 보시면 6시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을 들으시고 시간표대로 수강하셔도 되는데 지금 단위 기간 내에 하루 13시간 12차시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오늘 만약에 시간표가 6차시까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제 5시간 수강을 하고 다음 날
1시간을 더 듣고 원래 시간표 6시간을 들으면 총 7시간을 듣는 건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수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1차 시를 1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3차시까지 들으시면 13차시 들은 거는 결석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HRD넷, 지금 여러분 다 회원가입되어 있으셨을 텐데 HRD넷 어플에 로그인 하셔서 강의장에 오셔서 비콘 신호를 받으셔서 입퇴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과목별로 2번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 강의실에 오셔서 입실 버튼을 누르시고 퇴실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그 퇴실 버튼 한 번이라도 누르지 않으시면 그거는 결석으로 간주되니까 이념 유의하시고 꼭 2번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지각 기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만약에 수업이 시작이면 9시 10분 이후에 입실 버튼을 누르시면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를 3번 하시면 결석으로 산정되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다 이해 가셨나요? 네네. 자, 주의사항은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 강의가 밀렸다. 그러면 또 온라인 강의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실 때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절대 안 되세요. 이 경우도 결석으로 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오프라인 수업에 만약에 근데 오프라인 수업이 오늘 2시간 있었다. 그러면 그날은 온라인 수업은 그 시간 외에 10시간 정도 10차시를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은 11차시까지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 시간이 2시간 있고 11차시에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 1시간은 결석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서 여러분이 유념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 인증과 관련된 화면인데요. 저희 훈련원 홈페이지에는 지원서 작성하실 때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 훈련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매일 꼭 하루에 한 번씩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이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본인 인증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과정에서 과목을 클릭하셔서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3번째 평가 기준 및 수료 기준인데요. 저희가 1차 시에 온라인 수업이 보통 25분에서 40분 정도인데 그때 꼭 거기에 퀴즈나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80% 이상 참석하셔야 패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기반과 응용으로 300시간인데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평가가 60점 이상 돼야 패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량학습이나 프로젝트 평가나 패스로 퍼센트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만족도 조사는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교과목별로 마지막 차시 전에 설문을 통해서 강의 만족도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마지막에 또 HRD에서 수강표 입력하는 전체 만족도를 실시합니다. 2개의 만족도를 실시해 주시면 되고요. 수료 기준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에 대한 수료와 그 다음에 단위 기간별로의 수료가 있는데요. 단위 기간별은 수업별로 80% 이상 출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월 훈련 장려금이 80% 이상 출석하게 되시면 고용센터에서 여러분의 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또 지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보면 다들 지금 학생으로 이제 보이시는데 지금 그 내일 배움 카드 만드셨을 때 실업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훈련 장려금을 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고용 형태에 따라서 뭐 상용 근로자라든지 일용 근로라든지에 따라서 좀 지급액이나 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훈련 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니 재직자 분들은 한번 고용센터에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자 전체 이제 저희 수료는
80% 이상 출석하시면 저희 학교에서 1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2개의 수료를 하시면 300만 원 이상 정도의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참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12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기억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시간표대로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면접 때 만나 뵌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프로젝트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취업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고세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프로젝트는 산업체 현재 재직 중이신 임직원분들을 산업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그 산업교수님들께서는 현재 지금 업무상에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주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고 저희는 이제 검토 의견을 거쳐가지고 좀 적절한 주제들을 좀 선별을 했습니다. 그 선별된 주제는 이제 학생들한테 오늘부로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살펴보시고 주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 선택의 경우는 지금 훈련 기간 동안에 수행하고 싶은 주제를 개인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3월 30날 내일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기초 과정인 거죠.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 중에 저희 구글 설문조사로 선택지를 받을 예정이에요. 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셔서 저희 쪽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1순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될 거예요. 한 주제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요. 거꾸로 좀 비전공자인 분들이 너무 한 주제로 몰렸다거나 아니면 그 외로 또 주제가 한두 명밖에 선택을 안 해서 그 한두 명이 다른 주제로 배정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저희는 그 옮겨야 되는 학생들의 그 근거를 1순위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할 때 그 서술하라고 한 내용을 보고 선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작성할 때 좀 상세히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개강식 끝나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DF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이 내용은 프로젝트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 상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주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련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산업 교수님들께서 적어주신 부분들이라서 이걸 살펴보시고 주제 선택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 선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검토해서 팀당 5명에서 6명 정도 선정을 할 거예요. 일정 같은 경우는 4월 18일에서 4월 27일 기간 내에 최종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팀 조정을 할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순위 선택하고 싶은 이유를 작성하신 거 토대로 저희가 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은 지금 대주제 하나로 소주제 1과 소주제 2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기반 기술 같은 경우는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때는 그 기반 기술 때 산업교수님께서 적어주신 그 소주제 첫 번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용기술은 8월 2일부터 8월 26일인데 소주제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그 PDF 파일에 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세하게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지금 주제 과정별로 나와 있는데 일단 지능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총 4분의 산업교수님이 계세요. 일단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도 계시는 윤보열 교수님께서도 계시고
또 원익 쪽에 회사 재직하셨던 그 강남준 산업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최수희 산업교수님, 최지한 산업교수님 또한 이 반도체 쪽에서도 워낙 경력이 많은 전문가 분들이셔서 이분들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oT 가전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총 한 8분의 산업교수님들을 초빙을 했는데요. 일단 IoT 관련된 세부 주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 아마 조금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PDF 된 파일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나중에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도 뭐 산업교수님께 여쭤봐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지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AI 제조의 경우는 지금 5분의 산업교수님들 계신데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제조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또한 PDF 된 파일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경우는 4분의 산업 교수님이 계시고요. 일단 2분께서 2개의 주제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 2개의 제출된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4분 중에 1순위로 선택하고 싶은 주제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프로젝트 운영 관련돼서는 짧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디테일하게 세부 운영 방법 같은 경우는 추후에 프로젝트 OT라고 해서 따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때 프로젝트 진행할 때 뭐 출석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그 팀 활동할 때 팀 활동 일지 같은 그런 세부적인 안내해 드릴 게 있어요. 그거는 학생들한테 따로 OT 시간과 일정을 잡아드려서 안내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